언더독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비판만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뭐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깨달음, 진짜 행복 이런 데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고통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자신만의 깨달음에 도착할 수 있고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진짜 만족감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비판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정답, 비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만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언더독 채널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행복하다,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자꾸 이러니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자기는 만족한다고 말을 하니까 나약한 나는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 이런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성공의 비법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는 내 중심, 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40대를 넘어간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살아온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읽고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남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비판 없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자신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숭배한다?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삶을 다 잃고 여자친구도 떠나고 힘들고 우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교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하게 되죠. 더 강해 보이는 그것에 내 중심이 있는 사람도 기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있은 다음이겠죠.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색을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한 것들에 비추어 보니까 저거는 진실이 아니거든.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건 맞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자기개발서, 자기개발 강사가 말하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기개발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개발은 따로 있어요. 자기개발서를 신봉해서 열심히 따라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면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뭘 못해서 그래 라는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도착하는 곳이 내가 못났구나,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라는 그 지점에 도착하죠. 자기 비하, 왜 그걸 쫓으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자기계발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자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의지하며 강자는 자기 자신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물론 노력은 언제 어느 때나 기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노력, 그 노력은 의미를 몰라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의 양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부터 시험에 붙겠죠. 근데 분명히 아니죠. 운이란 게 작용을 하죠. 분명히 출제 경향이 계속 바뀌어요. 다행히 그 출제 경향과 일치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에 붙겠죠. 이게 바로 운이라는 거죠. 성공은 노력이 아니다 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요소에만 집중을 하면 그게 노력이라고 했을 때 노력만 죽어라 하고 나중에는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게 돼요. 주변을 원망하거나 사회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돼요.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비하죠. 이걸 카페 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봐요. 커피만 잘 타면 돼요? 인테리어, 가게 평수, 인스타 마케팅, 손님 접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예술로서 조화가 중요하죠. 자기 생각을 현실로 이끌어내서 최적의 조합으로 실체화를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카페가 작다고 다 안 될까요? 아니죠. 입지가 안 좋다고 해서 다 망해요? 아니죠. 작으면 작은 대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면 성공을 하는 거죠. 노력은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이게 자유죠. 자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에요. 예술은 각자만의 조합이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만 그려야지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방식이 통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죠. 기술. 예술가들은 기존의 고정관념, 형식, 틀 이런 것들을 깨는데 익숙하고 도전을 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죠. 거기에 따라야만 하고 굴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 꿈, 믿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게 습성이고 문제거리죠.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면 뭔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추정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나만의 독창적인 것
인정을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답을 내려주는 쪽을 선택해요. 이대로만 해. 완전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남한테 그냥 내준 거예요. 사람에겐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남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대로 하길 원하죠. 남을 따라하게 되면 복잡하게 머리 안 써도 되니까 너무 편하죠. 생각 안 해도 되고. 그게 조금 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돈 내고 실패하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과정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방법을 만든 사람한테만 조금 더 나은 방법이에요. 어떤 특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절대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있죠. 바로 절대 부동의 확고한 진리가 있길 바래요. 여기서 진리를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대치시켜 봐도 돼요. 아니에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강도가 어떤 집에 침입을 했어요. 재수없게도 그 집주인이 UFC 파이터의 집이야. 창문을 넘어오자마자 칼도 못 꺼내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한테 걸려서 죽도록 맞았어요. 쓰러졌는데도 10분 동안 더 맞았어요. 자, 상대적인 거죠. 집주인이 정당방위일 수도 있고 혹은 충분히 적당히 제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흥분해서 아직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드려 맞았으니까 과잉 진압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에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파헤치고 파헤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하는 분들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어. 그 방법이 계속 통할까요? 아니죠. 그 방법이 그때만 통했던 거지 계속 통하진 않죠. 자, 손정희를 봐봐요. 그렇게 사업 오래 하고 투자 많이 했는데 결국에 몇 조 이상 크게 손실을 봤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면 계속 성공을 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상황은 변해요. 진리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이 외길 한 점이 아니라 각도기로 봐야 돼요. 이 범위, 이 안의 것들은 다 진리라고 봐야 돼요. 이 나머지 것들, 이게 절대 아닌 거죠. 이 절대 아닌 것들만 피해가도 실패는 안 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가 나오죠. 거짓을 비판하고 남은 이 나머지가 모든 게 진리이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준 거죠. 나심 탈레브의 책을 처음 보면은 자꾸 이게 아니다, 이게 틀렸다, 틀린 점만 자꾸 지적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확실하게 진실이 아닌 것만 지적을 해내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진리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길만은 아닌 건 확실하다 라는 것이죠. 좀 제가 과장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도 알죠. 어떤 비판하는 것보다 어떤 선전선동을 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사람들을 모으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자,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모두 밝혀져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공의 진리도 밝혀져 있죠. 뭐 성경이나 철학자들의 명언, 이런 명언들을 보면은 진리가 다 밝혀져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질까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질까요? 약간 뭐랄까, 이거 말고 더 편한 거, 더 쉬운 거, 이렇게 미루고 회피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인데도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건 너무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책과 많은 지식과 텔레비전, 뭐 주변 사람들의 이런 지식을 얻었고 거짓말도 주입이 됐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가정 환경, 성격,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있고 나를 오염시켜서 그래요. 진리를 어떤 빛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그 빛이 나한테 그대로 와서 이 심장에 꽂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것들로 인해서 내 몸 안에, 내 머릿속에 이물질, 불순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빛이 내 몸을 그대로 투과하지 못하고 결국에 심장에 꽂히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예로 머릿속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게 심장에 꽂히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다라는 깨달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깨달음, 뭐 진리 이런 것들은 눈앞에 쫙 바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것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염된 이물질들을 꺼내고 깨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기존의 진리라고 한 그런 거짓말들,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깨고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들이밀어도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담배, 술, 탄산음료, 설탕 이런 걸 안 먹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나는 그래서 계속 잘못된 사실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주고 이걸 깨주려고. 내가 돈에 집착을 했다면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본인들을 끌어갔겠죠. 그런데 나는 20대, 30대의 젊은 청춘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가끔씩 제 영상에 자기계발 영상들이 오지만 솔직히 그걸로 현혹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계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내 걸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마케팅의 일부죠.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계속 그걸 주로 삼진 않죠 나는. 자, 요즘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찾아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찾아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에고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근데 에고를 찾으려면 뭐 물어봐요?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야야, 내 에고야, 나 뭐 하면 좋겠니? 나 뭐 좋아해? 찾은 사람 있어요?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겠죠. 착각이죠. 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이 에고를 꺼내보면 이미 정신이 오염돼 있고 불순물로 가득 차 있고 허튼 지식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5만 가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욕심, 욕망, 돈,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꺼내보면 뭐 달라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너의 술잔을 비워라 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내버려라, 비워라 라는 그런 말이죠. 이걸 조금 더 깨닫는다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닫는다면 사실 이 잔 자체에도 투명하지 못하면은 빛이 그대로 투과하지 못해요. 하얀 잔이라고 하면 하얀색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약간은 오염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고통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패션, 패션이 뭘까요? 열정이죠. 다들 열정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을 알고 보시면은 열정과 고통이란 뜻이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열정을 택하면 동시에 고통도 선택한 거예요. 열정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고통의 길도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통은 피하죠. 그러니까 열정의 말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냥 잠깐 시도해본 거예요. 이렇게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일반 상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스티브 잡스가 말을 하죠. 그걸 보면 아 그래 나도 다르게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안 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의 재료, 이 생각의 틀, 이게 똑같으니까 생각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틀과 재료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단어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 형식을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중들이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말은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과 비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 솔직히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기에다가 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만 혼자 알고 싶어서 아까워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찾은 방법은 나한테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내 방법을 보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실패하는 그런 과정, 고통을 겪는 과정,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깨닫는 과정이 없다고 했죠. 제가 실패를 나쁜 걸로 보고 고통을 나쁜 걸로 보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야 돼요.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깨달음은 언제 어느 때건 뭐 길 가다가 달팽이 하나만 봐도 깨달음이 와요. 거미가 집을 짓는 것만 봐도 깨달음이 와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기만의 깨달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고 모든 것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심지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게 우선이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분들 중에 답은 다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각자의 진리예요 그게.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철 스님이에요. 그 말을 한 본인, 제가 이 깨달음을, 이 답을 본인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을 제가 뺏는 거예요. 내가 아 이거구나 라면서 그 얻는 즐거움을 뺏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 5초만 생각해보세요. 5, 4, 3, 2, 1.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그 말은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해석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삶이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본 결과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나라에 명산들 있고 동네에 작은 산, 야산, 그냥 언덕배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낮아도 산이고 커도 산이고 이만해도 산이고 설악산도 산이고 모양이 모두 달라요. 물도 마찬가지죠. 강도 있고 시내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같은 강이라도 형태가 틀리잖아요. 물의 양도 틀리고 모양과 양이 틀려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산이고 다 똑같은 물인 거죠. 결국에 저는 이 말을 모든 게 상대적인 진리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네가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다. 강도가 하는 변명도 맞는 거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맞는 거다. 모두가 옳다. 그러면 싸울 게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내가 틀렸다고 하면서 그 행동을 당당하게 하진 않아요. 말 안 통하는 꼰대 아저씨들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식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버지 말도 옳은 거고 할아버지 말도 옳은 거예요. 길 가다가 주정뱅이가 한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이렇게 득도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는 자기만의 방법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향해서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고 딴 거 찾아보고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고 하면서 각자 다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죠. 각기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각기 다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아침에는 열심히 뛰어놀고 저녁에는 만족해라. 젊었을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 사세요. 뭐 자기계발서도 맞는 얘기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돈만 쫓아갖고 이때까지 살아왔으면 그거에 만족을 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 하세요. 돈은 없어. 근데 가족들은 행복해. 그럼 이거에 만족을 하세요. 돈 따위는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각자 행복한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의 궁극적인 진리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궁극적인 지점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찾아가고 거기에 만족을 하면 돼요. 자,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